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재현 약사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로나민 골드로 유명한 일동제약에서 시판 중인 소염 진통제 중에 캐롤이라는 소염 진통제 시리즈가 있어요. 바로 캐롤 F, 캐롤 D 그리고 캐롤 N이라는 제품들인데요. 녹십자는 탁센 시리즈, 대웅제약은 EGN6 시리즈, 이것처럼 제약회사마다 자기들만의 고유한 소염 진통제 라인업이 있습니다. 일동제약의 캐롤 라인업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약국 고객분들에게도 제가 평소에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소염 진통제 캐롤 라인업이 카카오 프렌즈 에디션으로 디자인이 새롭게 리뉴얼돼서 출시된 기념으로 이 세 가지 제품들의 차이점과 특징을 제가 콕 집어서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소염 진통제를 선택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카카오 프렌즈를 좀 좋아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다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소염 진통제의 경우에도 성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해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녹십자 탁센도 상당히 인기 있는 제품인데, 탁센이랑 캐롤 N은 같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분 이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성분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약국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대부분의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 종류가 소염 진통제일 거예요. 소염 진통제는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열을 내려주는 해열작용,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작용, 그리고 통증을 없애주는 진통작용, 이렇게 세 가지 작용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엄청 넓어요. 이 세 가지 작용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몸살기가 있을 때도 복용할 수 있고, 또 허리가 아프거나 여성분들은 생리통이 있을 때도 복용하고, 또 뭐 다래끼처럼 어디 염증이 생겨서 아플 때도 복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러도 그리 뭐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소염 진통제도 사실 종류가 엄청 많은데, 약국에서 여러분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소염 진통제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분 딱 세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아주 편해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렇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약사들이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의 90% 이상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캐롤 F 성분이 이부프로펜이고요. 캐롤 D는 덱시부프로펜, 그리고 캐롤 N은 나프록센입니다. 아스피린도 소염 진통제이지만 위장 장애 같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소염 진통 목적으로는 의사나 약사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혈전 방지 목적으로 아스피린 프로텍트나 아스트릭스 캡슐 100mg 저용량 제품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타이레놀이라는 제품명으로 많이 알려진 아스타미노펜의 경우에는 중枢신경계에만 소염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로 분류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스피린과 아스타미노펜은 오늘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개브린과 펜잘도 제가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이 세 가지 소염 진통제 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열 소염 진통 작용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언뜻 들어봐도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실제로도 비슷한 약입니다. 이부프로펜 알약 하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절반은 약효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사실 약효가 없습니다. 이걸 거울 이성 질체라고 하는데, 의약품처럼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물의 경우 이처럼 아무 약효가 없거나 독성을 나타내는 아무 쓸데없는 쌍둥이가 꼭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부프로펜의 경우에는 나머지 절반이 다행히도 인체에 큰 해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찝찝하기 때문에 이부프로펜에서 약효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덱시부프로펜입니다. 이부프로펜보다는 깔끔하죠. 약효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어떤 방식으로 염증과 통증이 없어지는지,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왜 위장장애가 나타나는지 관해서는 설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효소가 있습니다. 콕스1, 콕스2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콕스1 효소가 만드는 프로스타글란딘은 평소에 위 점막을 보호하고 혈액을 응고하는 좋은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반면에,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만들어지는 콕스2 효소가 만드는 프로스타글란딘은 열이 나게 하고 염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콕스2 효소만 만드는 나쁜 프로스타글란딘만 억제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복용하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대부분의 전통적인 소염 진통제들은 콕스1과 콕스2 이 두 가지 효소에 대한 선택성이 없어서 그냥 모두 다 억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콕스2를 억제해서 염증도 낮고 진통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콕스1 효소도 억제하기 때문에 위장장애도 나타나고 출혈 위험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셀레콕시브나 이토리콕시브처럼 콕스2에만 보다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소염 진통제들이 개발되었지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부작용으로 보통 속이 쓰리거나 하는 위장에 관련된 부작용만 생각하시는데, 위장장애와 더불어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게 바로 심혈관계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셀레콕시브처럼 콕스2 효소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소염 진통제들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처럼 선택성이 없는 이런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들보다 위장장애 가능성은 훨씬 낮지만 반면에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의 위험성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염 진통제들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처방받는 약이 더 좋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덱시프로펜이 이부프로펜과 비슷하므로 우리가 당장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 2017년 American Journal of Cardiovascular Drugs에 게재되었던 나프록센의 임상 양료와 심혈관계 안전성에 관한 리뷰 아티클인데요. 점이 왼쪽에 있을수록 콕스1,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콕스2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프록센이 이부프로펜보다 약간 더 왼쪽에 있습니다. 이 말은 나프록센의 소염 효과가 이부프로펜보다 조금 더 강하지만 그만큼 위장장애 가능성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소염 진통제들의 심혈관계 부작용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심혈관계 부작용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부프로펜 성분이 나프록센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프록센이 이부프로펜에 비해서는 심혈관계 부작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에 반해 셀리콕시브처럼 콕스2의 선택적인 성분들은 위장장애는 별로 없지만 심혈관계 부작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위장에 문제가 없는 분들 중에서 심혈관 계통에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또는 나프록센 중에 그냥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효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프록센을 선택하세요. 나프록센이 이부프로펜보다 반감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나프록센의 약효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위장에는 문제가 없고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나프록센을 선택하시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콕스2의 선택적인 약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용량으로 복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셔서 혈전 방지 목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소염 진통제 선택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이런 소염 진통제들은 아스피린과 경쟁적으로 혈소판에 있는 콕스1 효소에 결합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혈전 예방 효과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염 진통제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 불가피하게 복용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셀레콕시브처럼 콕스2에만 선택적인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처럼 선택성이 없는 전통적인 소염 진통제 종류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서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소염 진통제를 꼭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 셀레콕시브 같은 약을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위장도 안 좋고 심혈관계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나프록센이나 저용량 셀레콕시브를 처방받으시면 되는데, 나프록센의 경우에는 위장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위장을 보호해주는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나프록센과 에소메프라졸 같은 위장약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복합 제형이 출시되고 있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이해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더 쉽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지한 약사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